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특별한 리더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으로 꼽는 것이 바로 그의 말솜씨라고 하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이 뿜어져 나오는 짐승 같은 선수들 가슴을 울리는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그의 아래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에는 포스텍 감독님의 지시라면 당장이라도 콘크리트 벽을 향해 뛰어들 수 있을 것만 같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많다고 하죠. 이번 아스날전에서도 그의 바로 이런 매력이 뿜뿜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하프타임 라커룸에서 이뤄진 대화가 기자의 입을 통해 전해지며 알려진 건데요. 오늘은 손흥민의 스승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매력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포스텍 감독의 코칭에는 낭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외모부터 중후한 수컷 냄새가 납니다. 실제로 그를 보면 90년대를 풍미한 한 헐리우드 배우가 떠오릅니다. 그리스, 토요일 밤의 열기, 페이스 오프, 펄프 픽션 등에 나왔던 존 트라볼타인데요. EPL에 처음 등장한 그의 모습을 본 많은 이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제대로 된 수준급 무대에서 코칭한 전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한 달여 지난 지금 그는 이미 이달의 감독상을 받을 정도로 잘 나가는 주류 감독이 됐습니다. 이미 다 망한 닭집이라는 평이 가득한 토트넘을 데리고 리그 최상위권 팀으로 올려놓는 지도력을 발휘하며 말이죠.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시에 최적의 선수를 투입하고 빼는 전략하며 손흥민의 선수 대표자이자 자신의 지휘 방향을 그대로 빨아들인 또 다른 자신으로 삼아 선수단 소통의 핵심으로 삼은 통찰력 등 너무나 많죠. 하지만 그의 가장 멋진 매력은 바로 자신감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유머 감각과 가짐을 누리는 속 깊은 격려와 연설입니다. 가령 그의 훈화는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주위를 둘러봐라. 함께한 선수들을 봐라.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뛰고 있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도 봐라. 지금 이 순간이 오기까지 너희가 해온 모든 노력과 너희를 믿고 도와준 사람들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라.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과 믿음을 준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너희는 앉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저 관중 속에서 널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라 라고요. 이런 그의 화법은 특히 시즌이 길고 경기가 많아 지칠 때 힘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로기 상태에 접어드는 때에 선수들에게 영감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의 연극에 가까운 수준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활용합니다. 가족, 사랑하는 사람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이면서도 매우 구체적인 주제를 찾아내고 이를 전달할 때 마치 1대1로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말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깊이 있고 깨어있는 사고를 위해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도 특별합니다. 실제로 경기를 위한 이동간 공항 라운지에는 늘 책을 읽으며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여러 생각과 정보를 빨아들인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는 해낸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넓고 깊은 통찰력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그릇을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는 선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나누는 것에 취약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선수들과 1분 이상 개별 대화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그는 손흥민과는 늘 개인적으로 많은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소니는 이를 바탕으로 선수들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영국 BBC 스포츠는 포스텍 감독의 인터뷰를 하나 공개합니다. 그의 올해 목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말합니다. 팀을 매년 우승 트로피를 다투는 구단으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참 당찬 포부인데요. 그는 이어 말합니다. 1, 2년 우승하기 위해 토트넘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그는 토트넘의 트로피 하나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더 할 수 있다. 토트넘은 오랫동안 트로피에 대한 갈증이 있지만 일시적인 우승은 나와 캡틴 소니가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못 박았죠. 또 나는 항상 평생을 이 팀에 있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결정을 내린다. 토트넘은 매 시즌 트로피를 다퉈야 하는 팀이고 다툴 수 있다. 이번 시즌은 내가 있고 소니가 있다. 새로 합류한 선수들도 팀 전체의 승리를 만드는 이기고자 하는 멘탈리티가 충분하다라고도 말합니다. 정말 근래 보기 드문 자신감이 느껴지는 인터뷰였는데요. 그는 이어 깜짝 놀랄 만한 발언도 합니다. 잉글랜드 왕의 DNA를 지닌 황태자 케인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고 말한 겁니다. 그는 누구나 최고의 선수와 함께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케인은 명실상부 최고의 스트라이커다. 줄곧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케인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내 반쪽 날개가 사라졌다.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케인의 커리어에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걸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케인 없는 시즌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전에 소니에게 주장 완장을 건네줄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대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지금까지의 모든 감독이 케인을 배제하려 하거나 이들의 심기를 거스르다 팽당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정말 흔하지 않은 감독이구나 싶은 생각이 팍 하고 들죠. 뿐만 아닙니다. 자신은 검증된 리더이자 스트라이커인 소니를 중심으로 화끈한 공격 축구를 만들겠다고 공언합니다. 포스텍 감독은 토트넘이 변화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연락해 감독에 앉힐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해왔던 것을 팀에서 할 것이고 이에 대해 타협할 여지는 전혀 없다. 나는 늘 공격 축구를 위해 선수들에게 과감해지라고 주문한다.
후방에서 공간을 넓게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안전하고 쉬운 짓이다. 하지만 팀이 승리하고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과감히 공격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시즌 초반 시원하고 빠릿한 경기를 이끌어갔던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어 정말 리더로서 하기 힘든 말도 합니다. 선수들에게 나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감독인 내가 질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하라고 말한다. 그동안 한 사람에게 혹은 특정 상황을 만들어야 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제는 무엇이 가장 팀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골을 넣을 것인지를 생각하며 뛰라고 말한다 라고요. 이제야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하나된 팀이 되어 발빠른 공격을 전개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직전 아스날전에서도 그의 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비수 로메로가 이런저런 실수로 골을 먹히는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을 비롯한 동료 선수들은 타박하거나 눈치 주는 행위 없이 곧바로 털고 일어나 다음 골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했거든요. 실제로 전반 막바지 손흥민이 극장골을 만들어내 기세를 가져간 뒤 후반 9분 만에 또다시 로메로의 실수로 PK골을 먹힌 상황 속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다시 뛴 손흥민 선수의 지휘 아래 1분 만에 만회골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이처럼 놀라운 사실은 포스텍 감독의 언변, 화술은 단순히 그 자체로만 멋진 것은 아닙니다. 즉 사기꾼처럼 말만 번지르르 한 채 실속 없는 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가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한 깊이가 있는 말입니다. 거기에 더해 그가 말을 할 때면 시끄럽던 장내도 조용해지고 분위기가 밝아지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가 굉장히 진중한 내용을 말하면서도 타고난 유머 감각에 능청스러운 말투까지 더해 전달력이 뛰어난 화법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토트넘 구단 역시 그를 선임한 이유 중 하나로 소통 능력을 꼽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레비 회장은 얼마 전 팬들과의 만남에서 포스텍 감독의 전술적 혁신이나 공격적인 경기 운영 스타일도 마음에 들었지만 팬층을 결속시키고 구단 구성원 모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지도자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용기 내 포스텍 감독에게 연락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물론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에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팀이 경기장에서 거둔 성적입니다. 하지만 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소통 방식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팀 주장을 발표할 때 그가 선수들에게 말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듯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많은 책임감을 부여받은 이들에 대한 공공연한 존중으로 권위를 부여하고 또 이전 일은 중요하지 않으며 새로운 시작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며 케인, 다이어, 요리스 선정시대가 끝났음을 알립니다. 감독은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구단과 선수들에 대한 진정한 따뜻함을 선보입니다. 실제로 그의 지휘 아래 있던 선수들은 그의 팬을 자처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이들은 꼭 감독님은 늘 하프타임 라커룸 토크에서 선수들 마음을 울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의 선수단 격려 영상을 살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당장 그 자리에 있는 선수가 아니었음에도 심장이 뛰며 힘이 나는 기묘한 경험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모쪼록 우리 손 선수가 오랜만에 멋진 리더를 만난 것 같아 기쁜 마음인데요. 이들의 멋진 동기부여와 소통이 앞으로 남은 시즌에서 얼마나 또 멋진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